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팀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가지고 왔고요. 네. 살짝 예상은 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반도체 안에서 원익 IPS 새롭게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철순 매니저님께서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셨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일정으로 따졌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이 외에도 이 종목에서 우리가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감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2년 연속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참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충족 의료 수요라고 해서 그러니까 환자는 많은데 아직까지 이 효과가 나거나 아니면 치료법이 없는 그런 의료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임상 3상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직접 신약 허가까지 국내에서 받은 기업 중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도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핍캡 기전에 자큐 보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표적 항암제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큐보 처방의 확대에 따라서 좀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3분기 들어서 평균적으로 월에 30억에서 40억 정도 수준의 처방액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10월부터 50억 원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큐보 쪽에서 매출이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올해와 대비를 했을 때 70%가 넘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큐 보정과 관련해서 뭐 그런 판권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더해지게 된다면은 8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수파립도 지금 임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런 항암제와 관련된 것들은 좀 다각화해서 좀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신흥국 쪽에 지금 진출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 개선까지 따라오는 종목이어서 네.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차트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2만 원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2만 원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구간대가 지지대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안에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 계속 변동성이 나와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상방 매물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관점에서는 전고점 구간까지 26,500원 대 구간까지 좀 잡고서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17,400원 구간대가 이동평균선 60일선 구간대인데 이 구간 이탈하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2만 원대 구간을 이제 뚫어내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는 저희 원익 IPS 자세하게 모멘텀 들어볼 텐데 이 종목의 핵심은 국내 유일 아닐까 싶어요. 네. 삼성 파운드리에 또 국내 유일하게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더 많은 매력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원익 IPS는요,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고객사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장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일단 1차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증착 장비 수요는 계속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7년도까지도 이익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9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까지도 특히 분기 실적도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정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인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쪽과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 파운드리 쪽이 과거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라인에 증착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원익 IPS이기 때문에 이 테일러팹 같은 경우로 장비 수주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의 매출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한 50%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라는 게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제 HBM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디스플레이 장비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사업부였는데 이제 이 부분도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리스크는 소멸이 되고 이제 실적 기대감만 남아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히려 밀려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7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부분이죠. 54,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